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가수 중 한 분이 방금 제가 말한 거가 모순적이게도 이선희 님입니다. 80년대 활동하셨던. 근데 이선희 님의 이런 수상 실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대표곡을 정말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제2에게라든가 아름다운 강산, 나 항상 그대를. 그리고 그 시절에 미쳤던 영향력을 고려해보면은 이선희 님이 충분히 들어갈 만하지 않나. 저도 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고, 이선희 님이 들어갈 거면은 사실 김한선 님 같은 경우에가 제외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겹치네요. 물론 활동하신 곡의 장르는 다르지만. 물론 저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 시절에 뭐 8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 디바는 딱 이선희 님이라 생각을 해요. 이런 상징성에서 봤을 때도 저는 들어갈 만하다. 이선희님도 충분히 좋은 픽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가수는 어느 할당제에 있어서 벗어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적어도 고려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수가 원더걸스입니다. 원더걸스 같은 경우에가 이제 텔소노, 그 2007년이었나요? 그 당시에 상당했었죠. 그 UCC 열풍을 일으켰었던 텔미, 또 노바디 같은 경우에는 즉 복고와 관련되어서 우리 아이돌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가수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간 게 우리 사람들이 많이 욕은 했지만은 근데 분명히 업적이 있는 게, 대한민국 가수로서는 첫 번째로, 아시아 가수로 한정을 하더라도 네 번째로 빌보드 핫백에 올라간 가수이거든요. 그 앞에는 이제 큐 사카모토나 핑크레이디 이런 일본 가수들이 한 번씩 빌보드 핫백에 들어갔다가 대한민국 가수로 첫 번째 빌보드 핫백에 올라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리스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커리어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탄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르소노 그 2007년 그걸로 얘들 끝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이런 업적들이 생각보다 많은 가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물론 텔소노가 영향력이 임팩트가 너무 강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더걸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와이스 롤리예요. 이후에 멤버 교체 이후에 나왔던 노래. 물론 내 걸그룹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꾸준하고 길게 활동을 한 거에서는 소녀시대가 더 우위라고는 하지만, 아까 에드가님이 소개해준 것처럼 그런 뭐 빌보드 핫백에 그렇게 도전을 했다는 점에서 그런 상징성은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소녀시대, 원더걸스 따지면 사실 소녀시대 쪽이 더 맞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인 거죠. 여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목록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원더걸스도 여러분 고려할 만합니다 라는 거를 좀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저 원더걸스 완전 개추. 후보님, 그럼 다음 소개하고 싶은 가수 혹시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한국 밴드 중에 하나, 부활입니다. 아마 이제 들국화 이제 분들이랑 포지션이 겹쳐서 그 할당에서 밀려나신 것 같은데, 부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도 사실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혁진성에 좀 더 무게를 두다 보니까 들국화의 점수가 갔던 거지, 이 대중성이랄까 혹은 지속성에 기인을 한다면은 부활이 들국화에 밀릴 거는 전혀 없죠. 맞아, 대중성과 지속성에서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들국화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랑 비슷한 카테고리로서 하나 더 추천을 하고 싶은 가수가 YB예요. YB 같은 경우에는 1993년인가 94년에 데뷔를 하고서 지금 2025년까지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을 꾸준하게 그 탑급으로서 이어오고 있는 가수이거든요. 이런 락밴드에 대해서 뭐 들국화 당연히 인정이고 저도 좋은 말을 앞에서 하긴 했지만은, 결국 여기서도 나오는 거는 임팩트적인 부분을 이 꾸준한 지속성에 비해서 너무 쳐준 거에 불만을 하나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얘기하면서 느낀 게 부활도 그렇고 이런 YB도 그렇고 골든디스크는 저는 그게 보여요. 앞에 얘기한 장르의 평준성에 대해서 하나 끌고 오자면은 이 락발라드에 대해서
이분들은 존중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크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좀 바로 얘기를 하고 싶은 가수가 저희 2000년대 중반에 SG 워너비 혹은 SG 워너비와 뭐 김종국 등등 가수들에 대해서 작곡을 수없이 많이 한 조영수 작곡가를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 2000년대 중반 뭐 우리가 재밌게 말하는 소몰이 창법의 시대, 그런데 이것들이 대부분 그런 미디엄 템포 발라드 혹은 락 발라드 시대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인물이 제가 이 리스트 40인을 보았을 때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미디엄 템포 발라드 혹은 좀 더 나아가서는 락 발라드와 관련되어서 부활도 그렇고 YB도 그렇고 SG 워너비도 그렇고 업적들은 상당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다 빠져있는 이 모양새는 장르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만약에 SG 워너비라는 가수가 딱 들어오기에는 조금 느낌이 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SG 워너비 노래도 저희 그때 정말 좋아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유행을 생각해 봐야 돼요. SG 워너비의 유행을 필두로 많은 그런 장르의 곡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센세이션 했단 말이죠. 아이돌이 나오기 전에 2세대 아이돌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들어가는 것도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대 할당제가 좀 더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면은 이 SG 워너비 혹은 조영수가 들어갔어야 됐다. SG 워너비 뭐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했었는데 골든 디스크 대상을 3회 연속으로 받은 팀이에요. SG 워너비가. SG 워너비 2집, 3집, 4집까지 그 대상을 3회 연속으로 받은 그룹이고, 조영수 같은 경우에는 뭐 SG 워너비 광이랄지 뭐 네 사람 이런 노래도 있지만 김종국의 4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작곡을 참여를 하면서 김종국이 당시에 방송국 3대 대상을 받게 되는데 같이 기여를 한 그런 사람이고, 그 이외에도 활동은 수없이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조영수 작곡가님이. 근데 뭐 둘 다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면은 둘 중 하나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근데 골든디스크에서 4회 연속 대상이면은 충분히 들어갈 만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게 소몰이 창법이라고 해서 그 당시 2000년대 중반의 가요계를 음악계의 암흑기 이렇게 좀 표현을 쉽게 하는데, 근데 그 암흑기 시대의 노래들을 우리가 지금 2025년에도 노래방에서 즐겁게 너무나 좋은 노래들이라 생각하고서 부르고 있는 거면은 그거 역시도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면 아직도 저희 노래방에서 버즈랑 SG 워너비 등 그 시절 2000년대 초중반의 곡들이 아직도 저희는 계속 회자되고 있죠. 거기에 맞는 인물이 좀 없었던 것 같네요. 노래방 차트도 영향력에 충분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얘기한 가수가 뭐 장윤정도 있고, 다이나믹 듀오 이선희, 원더걸스, 부활, 윤도현, SG 워너비 혹은 뭐 조영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나름 괜찮은 리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한 대로 이 리스트가 뽑혔으면은 90년대 생에게는 더 큰 공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얘기를 맞춰 보았는데, 호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에 대한 소감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이제 골든디스크 파워하우스 40 그 정도인가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일단은 들어가신 분들은 그 누가 들었을 때 위화감이 없죠.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더 여기 안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해봤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언급을 하고 싶어요. 조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해외에서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조승연 유튜브에서 제가 이용을 하는 그런 말인데, 영어로는 If it's popular, it's not cultu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명하면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저 옛날 말인데, 다시 말해서 이런 대중성에 대해서 좀 기피하고 저거는 좀 더 낮은 등급의 문화, 음악, 작품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들이 옛날 시각으로 좀 있는데, 뭐 시대가 많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힙합도 그렇고 락 발라드에 대한 좀 아쉬움도 그렇고 몇몇 개를 보았을 때에 이런 대중적으로 더 널리 퍼져 있는 것에 대한 리스펙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트에 대해서 불만은 거의 없습니다. 참 잘 뽑은 리스트인 것 같아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호아님 그럼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주제 갖고서 저희 뵙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